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증인 선서 후에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건소장 윤용표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증인 윤용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뭐 연말에 명퇴를 하시나요? 네. 10월 30일자로 명퇴 신청했습니다. 예. 그럼 그 업무 보고 하시기 전에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예산 때 한 번 더 오시나? 네. 예. 그때 하시죠, 뭐. 예. 네? 예산 때 나옵니다. 아니 적어가지고 안 하는 거라. 적어가지고 물기가 왜 있어? 그래. 어떻게 소회를 말씀할까요? 네, 하여튼 잘 나오나? 제가 보건소장 2년 6개월 했고요. 공직에만 36년 9개월 했습니다. 12월 말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이건 좀 더 했으면 했는 사항도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저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떠나가려 합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님들이 계속 저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도 많이 지도와 편달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저는 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항상 우리는 때문에라 살지 말고 덕분에로 누구 덕분에 잘 살았다고 생각하게끔 해달라고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또 감회도 새롭지만은 앞으로 저희 이 후반기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구에서 있으면서 그 양구 군정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면서 또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양구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나가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공부 좀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건 인생의 마지막 종착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이 박수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업무 보고는 사전에 또 충실히 실적 보고서와 또 감사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연찬하시고 또 나름대로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설명은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지답변에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2016년도 군종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잠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청년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우경희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박필려 통합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박창규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조인숙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권용덕 건강증진실 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어 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어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고 별적으로 제출된 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양구 인재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까지 총 28억 사업으로 인재군 14억, 양군 14억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실적은 그 건강측정시설 통합 건강관리센터를 구축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개소식을 3월 17일 날 했습니다. 건강측정실 완료는 2010년 5월 13일 날 스마트 소울 더 링크에 47점을 설치하였고, 보건진료소는 2010년 10월 31일에 다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그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고위험 임산부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요 사업도 2017년도 사업으로서 16억 7,600만 원으로서 양구군, 홍천군, 하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그 분만 취약지의 고위험 임산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금 고위험 임산부의 산모 발굴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강원대학교하고 하는 사업인데, 강원대학교하고 그 응급실, 그 분만 고위험 산모가 위험했을 때 응급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앱을 개발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지금 그 강원대학교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희가 올해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우수 사례로 돼가지고 그 2억이 인센티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는 성심브릿지에서, 식당은 강창욱 씨한테, 침령한의원은 침령한의원, 그 다음에 제도시설 콤비네드로 이렇게 해서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 서비스 사업입니다. 농어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서 보건기관 기능 보강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그 팔랑 보건진료소는 12월 7일 날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7일이면 내일이면 완공 예정될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15쪽 건강수준 형성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서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공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등 걷기대, 어린이 통합 건강교실 운영,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및 건강행태 개선 사업을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춘양구 건강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 동면 덕곡 1위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14년도 양구 도사리 했고 2015년도 남면 창 1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산면 1위가 해당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 지역사회 중심 금년 지원 사업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등록 관리자가 399명이고 금년 환경 교섭 및 민간 합동 점검, 공중이용시설 금년 교육 등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동 금년 클리닉 운영하고 지도 점검 강화하여 금년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임산부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등록 관리, 영양 교육, 조리실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영양 보충식품 패키지를 계속 공급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등록 190명, 관리 281건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산가구 지원, 위수가 및 선충적 이상화 의료비 지원, 산모 도우미 지원, 출산 기념 태양아리 보급 등을 하였고 향후에도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및 다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정망 강화로서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 489가구인데 가정방문 서비스 3,570건을 하였고 신규 등록은 76가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대상자를 발굴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질환은 암 환자, 희귀 난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23명과 희귀 난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7명, 583건을 투자했습니다. 향후에도 암 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암 및 저소득층 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암 조기 검진과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등을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암 무료 검진 3,930건, 저소득층 검진 730을 실시했고, 향후에도 암 검진 홍보 강화 및 의료비 지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 체계 마련에서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107명, 농약안전보관함 5개 마을 240개를 배부했고, 도란도는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2개 마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신뇌혈관 질환 고위험 위험군 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등록 관리로서 추진사항으로서 예방교육 관리교육 197에 6,948명, 고혈압 당뇨교실 38에 796을 출사했습니다. 향후에도 고혈압 당뇨교실 심화 및 응급처치 교육과 합병증 예방검사 실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조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증증 제거 및 미등록 장애인을 대상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대상자 등록관리 120명을 출사했고, 방문물리치료 38에 112명을 출사했습니다. 향후에도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르신 보건관리로서 첫 번째, 노인구강보건사입니다. 1번, 우치보철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구강검진 52명, 우치시술 34명을 출사했고, 향후에도 대상자 선정과 우치시술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료 우칠 보철 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서 만 1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군비로 무료 시술하는 것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구강검진 35명, 무료 우치시술 14명을 출사했습니다. 향후에도 구강보건 서비스와 우치시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입니다. 우치보철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검진 및 교육, 사후시술 17명을 출사했고, 향후에도 기시술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 경영입니다. 경등별 건강체조교실 및 운영 및 어르신 체조 경영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어르신 체조 경영대회를 5월 3일에 실시했고, 금년 내일입니다. 내일 10일에 어르신 건강체조대회를 실시합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과 치매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치매검진 1,600명, 신규 등록 27명, 관리 207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치매 예방 교육 및 간호용품 지원,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종 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서 첫 번째, 급성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방접종 5,070명을 실시했고, 방역소독 130회, 급성간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18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하여 병원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만성 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에이즈, 기생충 퇴치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결핵 예방 검진 1,572명과 피부과 무료 진료 2회, 성병 에이즈 검진 1,239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결핵 예방 퇴치 사업 및 한센병, 간염병 및 에이즈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68개소,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한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연금 9회, 70개소를 실시했고, 취약직 의료기관에는 분만 외래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조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고객 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상으로는 일반 일정 기존 영업주 교육을 하였고 4단 직접 영업제도에 따른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남은 음식 싸기 용기 포장 지원, 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손님 맞이 수용태 상 및 지도, 식품 적격업소 공중위생업소 불법 및 택배 영업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696개소로서 추진상으로는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32회, 학교급식 등 지도점검 5회, 부정불량 식품 확산 방지 캠페인 27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 제조 가공업체 관리, 식품 안정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33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16개소로 대상으로 5월 19일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합동 점검, 식중독 예방교육, 급식소 등록 및 실태조사를 하였고 현재 순회 방문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순회 방문 지도 점검, 어린이 영양 교육 실시 등 조리 실습을 통한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아쉬웠던 점이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그 지난 봄인지 언제 질의했을 때 추경 예산안이나 이럴 때 질의했을 때 우리 자연치유센터를 기존에 치유센터에서 기존에 그 운영을 했던 약수산채 영농조합법인 거기에 많은 피해도 입고 그리고 그만두게 돼서 그게 본 의원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일단 마을에서 운영을 지금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헬스케어 하우스 성취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 민간 업체가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헬스케어 및 급식시설 이거를 성신 브릿지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운영한 결과 매출은 1억 2천, 지출은 8천, 잔액은 4천인데 우리 위탁료가 3,730만 원입니까? 연간 위탁료 얼마죠? 위탁료가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이요? 예. 근데 여기 3,700만 원이라고 우리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 2,800만 원이면 1,200만 원 벌은 게 많이 벌은 건가요? 지금 현재 초창기니까 이 정도면은 저희는 성공이다 보고 있고요. 당초에 그 마을에서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 저희 위탁료도 안 받고 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저희가 2,800이라는 그 위탁료를 받으면서도 현재 수익을 났다는 것은 좀 고무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료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거는 6개월 정도를 위탁료를 안 받고 나머지는 그 이후부터는 위탁료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이고 뭐고 다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이 사업 자체가 그 2013년도부터 1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61억 2,500만 원이 소요된 그 대규모 사업으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양구군에서는 대외적으로 마을 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을 그리고 의료 서비스 확대 이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마을 소득 증대하고 고용 창출 관련해서 여기에 그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마을 소득이나 고용 창출이 됐습니까? 지금 거기 성진브릿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마을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농특산물을 지금
목욕탕 거기에 지금 농수산물 갖다 놓고 판매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약수산채마을 그 조합원 22명으로 관심 있는 이 자연치유센터 사업에 관심 있는 약수산채마을, 그러니까 후곡리 주민 22명, 의사가 있는 22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걷어서 총 3,300만 원의 그 조합원비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나중에는 공과금 한 달에 한 6, 700만 원씩 인건비를 포함한 뭐 전기세, 가스료 뭐 여러 가지 공과금 다 해가지고 한 6, 700만 원 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낸 조합원비 3,300만 원까지 다 탕진하고, 지금 이것을 기존에 운영했던 마을 대표는 그 후곡리로 출퇴근할 때 집에 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이 조합원들 그 농사져서 그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돈 걷어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가서 사람들 얼굴 볼 면목도 없고 이사를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60몇 억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 마을 소득 사업으로 마을 소득 증대나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해서 이분들이 기존에 서울의 뭐 노사발전재단, 뭐 서울 북부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MOU까지 체결하면서 또 의원들도 거기 와서 좀 참석해 달라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진짜 납부끄러워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제가 왜 거기 참석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창피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노사발전재단이나 서울 북부교육청 예하에 그 학생들이 와서 혹시 거기서 이 자연치유센터를 방문해서 뭐 간담회도 하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뭐 자체적으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가시고 마을 주민들 다 있고 서울에 그런 큰 노사발전재단이나 이런 데 다 와서 할 때 계셨죠?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약수산채마을 대표나 주민들은 이 노사발전재단이나 MOU 체결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서로 불편하고 서로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 양구군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 마을하고 노사발전재단하고는 MOU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직까지도 그 유효하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후곡리에 있는 자연치유센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성심부리지하고도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또 마을에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흑돼지도 거기 사가지고 거기 다 마을 농산물 소비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사발전재단하고 약수산채 마을하고 협약서 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약수산채 마을 관계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이 수십억 들여서 그 건물이 완공되고 거기를 운영 관리하는, 위탁 운영 관리하는 그런 단체로 해서 모든 책임이 잘못해서 경영 수익이 마이너스 난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운영이 잘 되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6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이분들이 약수산채조합법인 이 사람들이 다른 법인처럼 이런 쪽에 영업이나 아니면 어떤 매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서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6개월간만 뭐 공과금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익이나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좀 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노력을 해주셨어야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결과로 거기 약수영농 산채마을 모든 책임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발언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약수산채 마을 진짜 이 조합원이 150만 원씩 22명이 내서 3,300만 원, 이거는 어떤 다른 방안으로라도 진짜 보상이 돼야 될 정도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앞으로 지금 보면 여기 헬스케어하고 급식시설, 자연치유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나 아니면 이쪽 업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어떤 올해 특별히 한 사업이라든가 내년도에 사업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하고 한국관광공사, 강원대학교의과대학 아토피 천식 정보센터하고 지금 연계 사업을 계속 매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관광 쪽으로 올해도 40여 5,400명 왔다 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제 의료관광 쪽으로 하려고 지금 이런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금 연계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어찌됐든 어떤 그런 단체나 아니면 이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이런 게 정상화되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해가 가면 갈수록 노력하겠지만, 처음에 이런 작은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이거를 운영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데, 너네 연중 무휴 24시간 풀가동, 단 한 명이 와도 전기고 뭐고 찜질방이고 풀로 다 돌려라, 이렇게 해서 운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과금이나 이런 각종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대표나 이런 사람은 10원도 월급도 받아본 적 없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런 관광객이든 의료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결론은 자기 고향에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사 나올 정도로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이분이 똑바로 안 하거나 부실 운영하거나 어떤 거기에 예산을 착복했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경영이 제대로 운영 수익이 제대로 나는지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또 필요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약수 영농 산채 조합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성심 브릿지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입찰을 띄웠을 때 산채마을 대표가 다시 애착이 있어서 또 다시 입찰을 했는데 입찰 금액이 적어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번 해서 망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고 그 정도로 재입찰해가지고 자기도 열심히 한번 꾸려보려고 그런 마음도 가질 정도로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결론은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지금 새로 하신 분도 이 공과금 내면 월 100만 원도 안 남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시설이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 고용 창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고용 문제나 여러 가지 마을 소득에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업체들이 수익을 많이 내서 마을의 환원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 가보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분이 혼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휴가를 가거나 이제 가정적인 일이 있으면 실이 비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간에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좀 이 물리치료사를 또 한 명 부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뭐 준비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물리치료실이 지금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민원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방문 물리치료 나가니까 오후에 또 물리치료를 못 받고 또 이제 영화나 교육, 출장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자리를 빈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진료 못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저도 많은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다 시군도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군데 한 명이 하는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은 그 인지를 하지만은 저 혼자 지금 결정 내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기 관련 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요 대체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심도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일 그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무척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참석할 거라는데 하여간 어르신들이 이거로 인해서 많은 활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이번 그 체조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시고 계장님 계시지만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에서도 적극 좀 지원을 할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한 번 하던 거를 연중 2회로 했던 것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분들 고생하시면서 하는데 내일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를 잘 치르시고요. 혹하나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다른 건물라도 진짜 어르신들 위한 그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좀 건의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제가 우리 이특희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후곡리 약수터가 저희 집안들이 많이 살아서 22명이 거의 집안일 내가 이 말을 그래도 우리 이특희 의원님이 꺼내주시길 잘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번에 선정을 하는데 저번에 사람들이 응찰을 했어요? 입찰을 같이 첨가했어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510만 원에 응찰을 했는데 2,800만 원에 그쪽 송진 브리핑가 거기가 됐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만약에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너무 방관한 겁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이특희 의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보존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 예상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변상금이 될 겁니까? 보존금이 될 겁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이 또 사업을 해보겠다고 자기네 유치에 좋은 시설이 있어도 해보겠다고 왔고 군청에서도 뭐 어느 정도의 좀 의견이 있으니까 그냥 뭐 입찰 없이 마을단에도 줬을 거 아니에요. 운영이 됐다 그래서 그래 뭐 운영 조건이 좀 군청에서 타이트하게 매겨서 거기에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사업비가 없어졌고 오는 손님들의 매출은 없으니까 그래서 소진돼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여기까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만도 해서 사업하다 실패했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잠시 네, 입찰에 응했는데도 응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리고 여기 지금 1년간 위탁료 면제라는 건 뭔 뜻입니까? 시범운영 1년간 위탁료 면제. 그게 이제 약 산천 마을에 저희가 위탁료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 2,800만 원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약 산천 마을은 위탁료를 안 받고 시범 기간 동안 저희가 공과금까지 다 내줬거든요. 그래서 시범 기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위탁료를 안 받으니까 니네가 운영을 해서 공과금은 니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전기료 이런 거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당초에 한 거고요. 또 저희가 마지막에도 약수산채 마을하고 계속 하려고 몇 번이나 군수님도 만나고 저희도 해가지고 그 노력을 한건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간곡하게 어차피 마을 수익 사업이니까 꼭 하면은 성공할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좀 배워가면서 다른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수학여행도 유치하고 심지어 저는 진짜 문화체육에서는 우리 체육
와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라고 체육계장한테도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다각도로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강국하게 한 서너 번 저희가 좀 강국하게 부탁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입찰을 됐습니다.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았는데 입찰에 응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제가 확인 알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입찰에 응했다 그래서 그러고 그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의료 시설이나 제조 가공 시설 이런 거는 예. 타인에 의해서 해서 시설을 해놨으니까 어떤 그런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식당, 목욕탕 뭐 이런 그런 시설은 그래도 지역 사람들한테 이런 금전적인 부담이 안 가게 1, 2년 여유를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이 그렇게 다구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공과금 지원을 안 해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손을 드는 건데 사실 저희가 언제까지 마을에서 하는 이제 저희가 법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공과금까지 대주면서 2학년 안 받더라도 공과금까지 대주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결국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을 둘 때는 공과금 대준 거고 그 다음에는 2학년 안 받는 대신 그 공과금 니네가 내면서 하라 그랬던 겁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에는 이 3,300, 150만 원씩 20명이 걷었다는 3,300을 어디다 소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이 돈이 소진됐다고 치면 한번 소진됐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소진이 된 건지. 식당 집기료하고 헬스케어 좀 비품들 비품. 네, 그런 거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받아보면. 새로운 인조자가 새로운 분이 그 가격을 좀 50% 정도니까. 근데 그 원하는 그 마을에서 원하는 거 다 쳐줬어요. 다 도로 사줬다. 제가 지금 그 3,300만 원은 그 마을 이제 당초에 들어가면서 집기료 식당에 뭐 집기료라든가 그다음 비품 이런 거 이제 저 헬스 목욕탕 안에 비품 그다음에 타월 뭐 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예, 그런 거를 네. 이제 들어간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 지금 임대 맡은 사람이 네. 그 비품비나 그걸 다 정산해 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다 돈을 주고 산 거죠.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받은 사람이 그거를 이제 어차피 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300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이 돈이 다 상세하면은 그렇게 뭐 얼마큼 제가 손해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사님.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아까 입찰 공고 새로 내서 성심 브릿지가 될 때 이 약수산채 마을에서 같이 입찰했다는 거는 제가 정정을 하고요. 제가 착오가 있는데 위탁료 협상에서 위탁료가 아까 2,800에 위탁 줬다 그랬죠? 예. 예. 사용 수익 허가입니다. 그렇죠. 승인 허가든 그 비용을 2,800만 원에 연간 받기로 하고 했는데 예. 그때 이 약수산채 마을에서는 2,510만 원, 10만 원의 얘기를 2,510만 원에 하겠다. 그러니까 거절했다면서요. 제가 그런 상황은 없었고 저희가 군수님도 만나고 이분들이 와서 군수님도 만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만났는데 내용은. 네. 저희가 그냥 계속 사용을 하라 무상으로 그것만 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쪽에서 저한테 다르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심브릿지인가 여기서는 2,800만 원 내는 걸로 하고 또 이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한창호 대표가 운영하는 약수산채마을 영농조합법인 여기서는 2,510만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당한 걸로 제가 이제 그쪽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이 3,300만 원이 거기 집기 사는데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을 마을에서 낸 비용일 거다. 그러면 그걸 지금 여기 성심브릿지에서 새로 들어오면서 산 비용에 그 당시 시가든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줬다. 그 내용이 금액이 얼마인지 마을에 다시 돌려준 게 얼마인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최소한도로 뭐 의료센터나 이런 데는 뭐 전국에 유능한 의사나 의료진이 와서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마을에서 찜질방 운영이나 거기 식당 운영이나 이런 건 최소한 마을 수익 사업으로 여기 대대적으로 전국에 그렇게 홍보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가 이거 열은 지 거의 1, 2년 만에 다른 데가 지금 운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내적으로 마을 주민들 고용 창출 뭐 서너 명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고용 창출도 몇 명 성심브릿지에서 했는지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홍보한 거하고 실제로 최초의 운영을 취지로 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3년에 강원도로부터 DMZ 정전 60주년 기념 도내 접경지역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언론 보도나 양구군에서 보도한 자료나 여러 가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안 돼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질의나 이런 중에 있었던 답변 요구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 양구 자연치유센터가 이게 뭐 사실은 경제관광과나 뭐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당초에 저희가 그 행자부 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을 때 저희 직원이 그 당초에 그 아토피 치유센터를 만들려고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당초 20억인데 추가로 인센티브 5억을 더하고 25억을 받았고요. 행안부에서. 그 다음에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나중에 그 도비 그 DMZ 평화마을 육성 사업을 해서 또 20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주는 걸 또 저희 직원들이 또 가가지고 도에다가 좀 저희는 빨리 건물 짓고 싶은데 띄엄띄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 모양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좀 돈을 다른 데 안 쓰는 돈을 저희 양군에 주집사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협조도 하고 해서 겨우겨우 해서 저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운영이 저희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마을 분들하고 회의도 열어보고 회의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저희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마을에 하라는 것은 그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는 정기요금하고 공과금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건물은 무료로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근데 결국은 그 운영비를 못 내가지고 마을에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참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접근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자유치유센터 이 헬스케어 하우스라든가 테라피 하우스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그 의료 관광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전문가, 다른 데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흑자 날 수가 없어요. 또 설령 이것을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양구 관내에 어떤 민박이라든가 숙박업소의 갈등이 초래됩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의료 관광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주체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의료 관광 차원에서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이것이 또 유치해서 이런 의료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어떤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여기 주체가 어떤 경영 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헬스케어라든가 테라피 하우스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고용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주민 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입찰을 통한 사용 수익 허가가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뭐 최고 입찰자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 입찰을 통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어떤 그 의료 관광의 어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사업자가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떤 그 입찰액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음에 이런 그 입찰을 할 때는 그런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찰 방법을 좀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